전국에서 상승률이 있는 지역이 또 지난주와 달리 두 군데로 하나는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수치는 워낙에 낮고 상승률 안동과 지금 논산 이 두 군데에서 0.07과 0.02 굉장히 낮은 숫자지만 두 군데 상승이 나왔고 금주 하락률 상위 군포 마이너스 1.36,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1.30, 과천 마이너스 1.10, 의정부, 광명, 인천 중구, 도봉구, 양주, 부산 영도구하고 대구 중구까지 이렇게 12건이 나왔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동산 이팀강 분들한테는 한번 보시라고 금토리님 글을 올려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금토리 선생님이 KBC 계열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내용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개월 보면서 쭉 같이 보면 되는데 글을 조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금토리 선생님은 진 바닥은 다졌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전국 부동산이 여전히 차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에는 꽤 의미가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 라고 해서 지금 매매 증감률이 살짝 둔화되고 있는 이게 이렇게 꺾였다고 해서 증감률이 상승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기준선 0.00을 기준으로 하락폭이 이렇게 마이너스 0.4 얼마가 이렇게 됐던 거가 지금 3 얼마 정도로 전국 매매 증감률이 이렇게 둔화가 됐다. 근데 그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전국이 전부 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전국이 지금 증감률 전국도 살짝 둔화가 됐고 서울도 살짝 둔화가 돼서 이게 또 유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숫자가 나왔고 경기도도 둔화가 됐고 광역시도 또 둔화가 됐고 주요 도시도 둔화가 됐다가 숫자가 이제 조금 더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둔화가 된 이 부분인데요. 하락률이 최근 6개월 급격해지다가 최근 몇 주에 꽤 둔화가 된 모습이다. 이거는 KB 쪽 데이터고 한국부동산원 쪽 데이터는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근본적인 요소가 다 해결된 거는 없다. 하지만 하락률의 둔화가 그나마 의미 있는 것은 저점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도시별로 세분해서 봐야 되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세가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보는데 그 그래프상 모습으로는 전세가도 살짝 둔화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래프 모습 자체가 보여지고 있죠. 하락이 약간 진정되고 있는 폭인 것 같은 그래서 작게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지금 유의미한 지표가 이번 주에 나왔으니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계속 나오는 이 자료가 또 이러다가 우리 또 예전에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팍 떨어지는 날이 또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모습이 보여졌으니 다시 한번 우리 KBC 계열 이런 거를 잘 챙겨 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글이 한번 읽어볼 만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보려고 먼저 가지고 왔고요. 다시 계열로 돌아오면 자 이번 주에 전세 쪽에서 거의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상승 쪽에서는 안동과 통영 두 군데에서 0.01, 0.01 이렇게 됐는데
하락해서 과천이 한 주 동안 전세가, 전세율이 마이너스 4.82. 와, 진짜 큰 숫자가 나왔죠. 지금 1만 넘어도 막 크다고 지금 막 다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4.8이라는 숫자가 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순식간에 10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체 이제 1년 하락률이 과천 지금 마이너스 9.38이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4.82 정도가요. 얼마나 큰 숫자냐면 여기 매매 증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보잖아요. 거의 0점 몇 대, 0점 뭐, 이 색깔 칠해지는 것 자체가 0.2단위, 그 다음에 이 하락색은 0.1단위,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지거든요. 0. 뭐 0.5 뭐 이런 이상이면 다 똑같은 색인데 0.83도 이렇게 가슴 쓸어내릴 판에 0.45라니 물론 전세 쪽이긴 하지만 전세가 자체도 굉장히 크죠.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거 한번 그냥 보시라고 필터를 한번 걸어봤는데 여기에 필터에서 나오는 숫자를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일 높은 숫자가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이었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는 0.55 정도가 이 2008년부터 했을 때 전국 평균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만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과천이라는 지역 하나가 이렇게 움직인 거라서 굉장히 크긴 한데 제가 매매 쪽에서는 한 3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던 쪽이 세종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3 나왔을 때도 막 기사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 주에 3이 넘는 숫자가 상승률로 나왔다.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세 쪽이기는 하지만 과천에서 한 주에 4점대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치 보면서. 네, 과천이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4.82. 그 전주에도 마이너스 1.76도 굉장히 큰 수치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4.82까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매매로 돌아가서 전체 요약 잠깐 받고 그 다음에 매매 부분 전국 한번 간단히 보면요. 자, 전국 마이너스 0.32, 서울이 마이너스 0.33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강북은 마이너스 0.30. 자, 여기서 서울에서는 어디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냐면 도봉구, 자, 그리고 송파구. 네. 지난주에 중구가 마이너스 1점 찍었다가 그래도 0.25 정도로 숫자가 약간 둔화가 되었고 부산은 마이너스 0.32 지금 정도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영도구에서 지금 색이 가장 진하고요. 대구 지금 요새 보셨을 건데 미분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거든요. 대구 숫자가 우리 이렇게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지역 분석 들어가서 대구 그리고 미분양 지표를 이렇게 보면요. 2021년 뭐 이렇게 1900 이 정도도 숫자가 꽤 높은 숫자였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대구에 지금 2022년 10월 기준으로 미분양 수치가 1830호. 와, 진짜 엄청나죠. 얘가 지금 이거 해소되기가
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지금 여기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미분양이 만호가 있었던 적이 이렇게 2011년 7월 달에 만호가 있었는데 얘를 전체 소진시키는데 시간이 이렇게 3년, 4년 이런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진짜 여기 이렇게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근데 조금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시간이 조금 오면 그때부터는 강도가 좋아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거의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시장이 같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호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수요가 입주가 더 많아. 지금 2022년에 요만큼 지금 수요 12,000세대였는데 입주 21,000세대 이거를 지금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미분양이 만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내년에 12,000 수요인데 입주량이 37,000이에요.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플러스로 25,000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25,000 세대가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미분양이 2만 채 이상은 더 쌓일 확률도 있다. 이게 이제 완전 예전 수치처럼 2만 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회를 진짜 거기다가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12,000세대인데 또 2배수만큼의 입주가 있고 잘 되고 이렇게 미분양 쌓이는 것도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는 그래서 수치가 당분간 좋아지기 되게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인천도 지금 인천 미분양 보는 김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인천광역시의 수요 입주 미분양 같이 한번 보면 인천도 거의 이제 22년 7월에 460, 500 이 정도였다가 지금 1,500, 1,600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또 엄청 많이 쌓이는 건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인천이 지금 그래서 0.46 이번 주에 자, 광주는 색깔이 조금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마이너스 0.16 대전 마이너스 0.30 울산 마이너스 0.34 네, 그리고 세종이 마이너스 0.28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이너스 0.48이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한동안 지금 계속 우리 성남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성남 수정구, 중원구 쪽 숫자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의정부, 광명 쪽 상황 좋지 않고 과천 아까 매매가에서도 상위권에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락 상위권. 그리고 군포, 그 다음에 양주 이런 쪽이 지금 금주 상황이 지난주에 안 좋았고요. 또 잘 버티고 있는 중이긴 한 강원도는 마이너스 0.13 그리고 충북이 마이너스 0.09 충남 마이너스 0.10 전북이 마이너스 0.14 전남 마이너스 0.05 살짝 이 이제 지역들은 조금 숫자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전북 마이너스 0.05, 경북 마이너스 0.06, 경남 마이너스 0.24, 그다음에 제주도 마이너스 0.07. 네. 뭐 계속 기사들 나오는 걸로 보기에는 12월 달에 완화 정책들이 조금 나올 것이다 라고들 얘기들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 상태를 이렇게 유지시키기는 참 어려우니까 뭔가 완화 정책이 나오기는 할 텐데 이게 이제 대출 쪽이 너무 심각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금리 너무 높지. 거기다가 DSR도 안 나와가지고 한도도 없어가지고 대출 받고 싶어도 어차피 나오지도 않거든요. 잘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12월 달에 정책들 나오는 거 나오면 이게 부동산 우리가 보는 동안에는 정책이 나오면 그날 그 정책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서 계속 보시면 좋거든요. 우리 같이 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기사 이렇게 나 아직 혼자서는 그냥 보도자료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올라오는 기사들을 해석해 놓은 것들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들 그때그때 이제 12월 달에는 조금 주의 깊게 찾아서 계속 보시는 작업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 돼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근데 1년 내내 팽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풀어지는 시간을 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풀어져 놨다가 1월 달에 갑자기 탁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그래서 목표를 1월 달에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지금부터 1월 달 거를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1월 달이 되면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맨날 작심삼일 이런 말 하잖아요. 1월 1일 날 거창하게 목표 세워놓고 그날부터 요이 땅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일주일 안에 다시 도루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2월에 1월 달 목표를 이제 먼저 세워가지고 걔를 루틴화를 하는 거. 1년 이렇게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 조금 해놓고 너무 풀어지지는 말자. 연말 됐다고.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챙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 쪽. 오늘은 저기 나눔 강의가 없어가지고 시계열을 넉넉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 자료까지 계속 같이 볼게요. 자, 전국 전세 마이너스 0.52, 서울 마이너스 0.74.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서울 굉장히 큰 숫자가 지금 전세 수치가 나왔고 동대문, 서대문,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아이고야, 되게 많이 지금 색깔이 엄청 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마이너스 0.5 정도고요. 대구 마이너스 0.57인데 중구 쪽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수성구와 달서구 쪽. 네. 우리 맨날 수성구 노래를 부르잖아요. 수성구가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1군지 같은 지역의 힘인데 수성구가 여태까지 색이 제일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리얼 상에서 보면 이렇게 쭉 잘 버티고 있다가 남들 색 다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 중간에 뭐 빠지긴 했어도 늦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수성구도 색이 진한 색이 한번 나왔습니다. 0.88.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색깔 어떻게 변하는지 늦게 시작하고요. 제일 빨리 변해요. 좋은 지역들은, 1군 지역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보시면서 나중에 얘가 약간 흰 색깔로 변할 때 이쪽이 아마 먼저 색이 흐려질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서 같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등 뭐 아파트, 뭐 1등 지역 막 그런 곳들이 늦게 시작하고 먼저 그 다음에 상승이 시작이 되면 폭이 또 커지고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많지가 않아요. 1군지들은. 좋을 때 한번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만큼 수성구 쪽에 공급이 많을 건지 그런 거 체크해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 자, 인천 마이너스 0.76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마이너스 0.28 조금 하락률이 둔화됐고 대전은 거의 비슷하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3 정도
그 다음에 울산이 0.32, 0.40. 그 다음에 세종이 세종이 많이 조금 지난주에 비하면 하락률이 둔화가 됐네요. 0.26. 색이 쭉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자, 경기도 지난주에 엄청 크게 0.84였는데 이번 주도 0.78, 꽤 높은 수치에 나왔죠. 건성구 0.85. 자, 수원, 성남 중원구 2예요. 2.19. 만약에 과천 없었으면 와, 중원구 엄청 커 보였겠다. 근데 과천이 이번 주에 너무 큰 숫자가 나와서 중원구 쪽이 조금. 네. 그리고 의정부, 광명, 안산 쪽 과천 마이너스 4.82. 자, 이번 주 과천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다.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구리, 시흥, 군포, 하남, 김포, 양주, 네, 화성, 네, 이런 쪽에 색이 점점 이렇게 경기도 쪽 보면 색이 이렇게 척척척척 쌓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진한 색으로 블럭이 탁탁탁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자, 강원도 갑자기 색이 쑥 없네요. 마이너스 0.05, 충북도 마이너스 0.2, 충남 마이너스 0.12, 전북 마이너스 0.13, 전남 마이너스 0.15, 경북 마이너스 0.09, 경남 마이너스 0.34. 네. 거제가 지금 전세 상황이 좋지가 않게 이번 주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양산은 계속 쭉 안 좋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전세에 한번 마이너스 떴다가 또 플러스 방향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가 떠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난다. 자, 매매 지수 지난주보다 조금 또 더 빠졌어요. 지금 지난주에 97.7이었는데 97.4. 자, 지난주에는 97.4 정도면 네, 비슷하게 작년 10월 이런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97.6. 부산은 98.2, 대구는 93.7, 인천 94.5, 광주는 아직 100 위에요. 101.2, 대전은 94, 울산 98.4, 자, 세종은 89.7, 지난번에 세종 8자 나오나 보자 그랬더니 진짜로 이번 주에는 89.7이 나왔고, 경기 95.6, 강원도는 105.1, 충북 100.5, 충남 100.1, 전북 105, 전남 97.8, 경북 100.9, 경남도 100.9, 제주도 105. 자, 전세 97.6, 서울 96, 부산은 98.4, 대구 92, 인천 94.4, 광주 99.6, 대전이 95.9,
울산 처음으로 99.9, 100 아래로 내려왔고요. 자, 우계광역시 96.7에 수도권은 95.1, 세종 86.3, 경기 94.8, 강원도 108, 충북 100.7, 충남도 100.7, 전북 104.5, 전남 98.9, 경북 102.7, 경남 102, 제주 101.8, 기타 지방 101.6. 네, 이 정도고요. 오늘은 월간 자료를 좀 볼 거라서 시계열 요 정도 하고 주간 통계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서울 도봉구 매수심리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전 지역에서 하락세. 인기 단지들은 간혹 급매 거래라도 이루어지지만 비선호 단지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다. 자, 비선호 단지를 그래서 가격이 좋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기 단지들 잘 찾아서 공부해서 거래를 해야 이럴 때 급매라도 나 진짜 급해 팔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비선호 단지는 아예 거래조차 안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음에 투자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자, 가격만 보고 사지 않고 잘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시계열도 보고 각 데이터들 다 챙겨서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송파구 급매물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지만 거래 성사 드문 편.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주 아파트에서는 저가 매물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구축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와 인근 양주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새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단지들의 매매가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급매라도 거래가 되기에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규모 및 연식 상관없이 모두 약세. 네. 인천 부평구 매수문이 전혀 없고 매물이 쌓이면서 매도자들은 호가를 내리고 있고 내년에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대기 중. 네, 인천 부평구 내년 상황도 쉽지 않겠죠. 이러면 부산 영도구 이거 한번 이런 건 좀 인구 소멸 지역 위기 지역으로 꼽힐 만큼 부산 영도구는 거주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실수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금주는 동상동의 대단지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은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사를 하는 것 자체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 엄청 리딩을 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휩쓸고 막 해서 막 그 단지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도 봤냐면 재건축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왜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막 진행을 하거든요. 플랜카드 막 걸고 와 재건축 우리 아파트 그러면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공청회처럼 막 얘기도 듣고 막 그렇고 오는데 그 밖에서 막 어르신들이 안 된다고 재건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반대쪽 이렇게 또 분들은 못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우리 이제 왜 아파트 이런 거 지역 선택할 때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쪽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쪽 지역도 되게 이제 의미 있게 체크해서 보긴 하거든요. 조금 어린이들 많이 계시면 이사 자체를 원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 사는 젊은 사람들은 뭐 2년에 4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닌데 어르신들은 짐도 워낙에 많지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부산 영도구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힐 만큼 연령대가 높답니다. 오늘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가고요. 자, 김해, 올해 연동, 내동, 연지공원 푸르지오, 이 이제 김해에서 대표적으로 또 있는 아파트 연지공원 푸르지오라고 있는데 여기 입주 물량이 부족한 편이었으나 내년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4,500세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 미리 매도하려는 매도자들이 지금 점차 늘고 있다. 김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겠네요. 전세 시황. 자, 서울 서대문구 지금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전세가 하락. 네, 이건 뭐 우리 이제 계속 우리 7월부터 계속 봤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 전세가가 하락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쉽게 배우실 것 같고, 서초구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서초구도 지금 마이너스 1.13으로 큰 폭의 하락입니다.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낮은 월세를 찾고 있어서 전세 물량은 여유 있는 편. 재건축 2주 수요로 상승했던 잠원동, 반포동 일대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랜드마크, 대단지에서도 물량이 쌓이면서 경쟁적으로 전세가를 낮추고 있다. 서초구는 전세가가 진짜 비싸거든요. 여기는 전세가가 10억 이상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크게 몇 억대가 막 움직일 텐데. 자, 과천 4.82. 자,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과천을 엄청 열심히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장 가야 된다고 그랬죠? 빨리 이제 과천 가가지고 다 체크하고 오자고요. 자,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SB블럭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504세대 입주가 10월부터 시작되었고 벼량동 주공 4단지 1110세대 2주 지정기간 11월 말로 종료되어 전세 거래도 이미 마무리된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를 찾는 수요는 줄고 있다. 금주 원문동 준신축 대단지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여기 원문동 가봐야겠네요. 인천 중구 하반기 입주 물량 많고 매매가 안 되니 전세로 돌리는 물건도 많아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신축 떨어지면 준신축 대단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신축이 또 영향을 받으면요. 구축도 이제 계속 영향으로 쭉쭉 연결이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서 신축이 좋아지지 않으면 준신축, 구축 다 좋아지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열, 월간 시계열 볼 때, 이런 선도 아파트 50 지수 막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들 또, 진짜 이제 데이터 잘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많이 챙겨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먼저, 선도 아파트가 먼저 움직여야 1등 아파트 움직이고, 뭐 1등 아파트 움직여야 신축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결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대구 중구, 올해 중구에만 4,600세대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졌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전세 물건 소진되지 못하고 쌓인다.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대구 지금 상황이 계속 이럴 거라는 거. 자, 오늘 아까 거제가 약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었으니까 거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7월부터 입주한 고현동,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아마 거제 분양권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동안 거제 또 분양권들 좋은 가격이어가지고 많이 사시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이제 거제 유로 아일랜드 전 월세 물량 남아있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이사를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임차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네, 그래서 거제 지금 전세 상황이 이번 주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보도 자료는 안 볼게요. 왜냐하면은 시계열에서 다 이렇게 하나씩 읽어드리긴 했으니까 보도 자료는 혼자서 꼭 좀 챙겨서 보시고 월간 시계열 자료를 이번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10월 달, 뭐 11월 달부터 들으셔가지고
KB 시계열에서 월간 자료 지금 보는 법은 처음이신 분들 아마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B 부동산에 들어가면 자료를 다운을 받는 곳에 우리가 이제 KB 부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메뉴바를 누르고 여기서 KB 통계를 누르고 이 팝업이 뜨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월간 통계 쪽 자료예요. 우리는 이거를 일부러 주간 통계를 눌러서 주간 자료를 다운 여태까지 받았던 건데 그냥 밖에 먼저 보이는 자료는 월간 통계 자료거든요. 얘는 지금 11월 말에 11월 자료가 올라와서 지금 따끈따끈한 11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월간 시계, 월간 보고서 통계표, 월간 보도 자료, 네, 이렇게 자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주간 데이터를 이렇게 표본을 하는 그 중개사님 숫자보다 월간 자료 쪽이 훨씬 더 중개사님이 폭이 더 넓어서 그래서 이쪽 자료가 데이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월간 시계열, 보고서 통계표, 보도자료 각각 다운받아서 한 달에 한 번은 읽어보자. 무슨 뜻일지 몰라도. 얘를 또 주간 시계열도 우리가 5개월 계속 봤더니 이제 좀 대충 이해가 막 가시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뭔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몇 개월 계속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월간 시계열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얘는 바버릇하지 않으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주간 시계열은 밑에 하단 탭이 요약부터 10번까지 주간 자료는 10번까지 끝인데 월간 자료는 여기 지금 기간 여기 앞에 있는 1번 번호 매겨진 순간부터 번호가요. 되게 이렇게 50개 막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59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리해서 넣어놨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거를 꼭 그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필요할 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다 보지는 못하고 몇 개만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자료, 그 다음에 여기 월간 보도 자료도 있고요. 하나가 PDF 파일이 네, 월간 보고서 이 통계표도 진짜 잘 해놨어요. 자료를. 이 통계표는 이렇게 PDF로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원하시면 이거는 출력해서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얘를 출력을 해서 자료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자기 자료로 만드셔도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라 이런 거 있고 하니까 뭐 프린터 꼭 해야 되냐 뭐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월간 자료를 좀 볼게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놨거든요. 지난번에 저 이제 저 월간 자료 아마 한 KBC 결 해드리면서 한 2번 정도 같이 우리 보기는 했었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엑셀 이렇게 잘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다 하나하나씩 여기 있는 애들 버튼이거든요. 전부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값이 다 변합니다.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게 띡 끝이 아니고 하나씩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어요. 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아파트라고 써 있고 어떤 거는 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 같은 것도 아파트 수치랑 주택 수치는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주택 유형,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동그라미에 검정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종합으로 바꾸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종합 지수로 바뀌고 단독 지수로 바뀌고 연립 지수로 바뀌어요. 자, 이거 보시면요. 첫 번째 아파트야. 아파트는 1986년도에 15.9의 지수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역순을 한 거예요. 얘가 우리가 지수는 늘 알다시피 여기 써 있잖아요. 2022년 1월을 100으로 봤어. 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음 달 돼서 2023년 1월이 되면 그 값이 10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22년 지금 11월 달에 98.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마 12월 달에 97.1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2023년 1월이 되면 무조건 100이야. 숫자가. 얘를 99.7이 되든지 이 96.5가 되든지 그 숫자를 강제로 100으로 맞춰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00이 되면 이 나머지 숫자들이 다 변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2년 1월을 100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약속이야. 서로 지수에 대한 거는 2022년 1월이 여기가 100이었고 이 100을 기준으로 과거 값들을 다 순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는 15.9였어. 그래서 만약에 22년도에 뭐 10억인 아파트가 있었으면 걔는 86년도에는 1억 5,900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값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지. 1억 5,900이었던 그 아파트가 2000년도에는 2억 9,900이 되고 근데 이게 되게 처음에 이만큼 변할 때까지는 숫자가 많이 안 변하는데 갑자기 엄청 크게 치고 막 올라와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변했어. 이게 많이. 자, 아파트 가격은 15.9가 100이 되는 거 기간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단독은 56.7이 100이 됐어요. 그리고 연립은 37.4가 100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수 폭만 봐도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겠구나 싶죠. 되게 그 숫자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크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들어가서 뭐 이 시점에 팔아도 이익을 봤을 거고 뭐 이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점에 팔아도 뭐 이익이 봤을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은 역으로 약간 이렇게 지수값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한동안은 또 이렇게 여기 보면 항상 상승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갔다가 약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종합이냐 그다음에 아파트 단독 연립 이거 다 이렇게 계속 제가 뭐 100번 넘게 말씀드리지만 다 직접 좀 눌러보시라고 다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듣지만 내 혼자서 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되니까. 자, 그래서 전세도 보면 또 눌렀더니 값이 다 바뀌었어. 전세는 22년 1월이 100이었으면 옛날에는 9였대요. 9. 전세값은 더 많이 이렇게 지수값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가격 전 월세 대비 증감률 이것도 체크해보고 지금 전달 대비 마이너스 1.75로 되게 크게 전월 대비 감소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감소폭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전월 대비 이렇게 감소가 있었던 기간들이 지금만 처음 나타난 거는 아니고 네, 이럴 때 있고 보통은 조금씩 이렇게 값이 상승을 하지만 자, 아파트 전세 가격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숫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약간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제대로 보입니다. 이거는 엑셀을 조금 건드려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 그러면 위에 거 모르고 그냥 아래 거 숫자만 체크하세요. 얘는 전년,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그래서 계속 그래도 증감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나왔고, 자, 지역 비교. 네. 이것도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선이 0선이에요. 여기가 0이라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플러스 방향으로 온 건데, 지금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쪽 방향이 없어서 그냥 다 이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2000이 하나가 그냥 0.00 이렇게 되어 있고, 논산이 0.21, 덕진구 0.01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지역에서 얘는 약간 에러, 제주도는 에러 값이 나왔고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러면은 와,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만 있었나? 라고 하면 혹시 올해 1월부터 어땠지? 라고 하면 1월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면 숫자가 갑자기 확 많이 줄었죠. 하락폭이 줄었고 플러스 방향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1월부터 전체적으로 봤더니 광주는 아직 누적분으로 봤을 때는 1.73 정도의 플러스 방향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2000 올해 이제 상승률 뭐 거의 1위권 10위권 안에 계속 있었던 2000 9.45 강원도가 좋았잖아요. 강원도는 플러스 방향에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선이 0선이 아까 10월 달에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확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얘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이 표가 살짝 삐껴져 있어요. 딱 맞지 않아요. 약간 줄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강제로 줄을 근다라고 하면 울주군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주군이 여기 있어 지금. 위치가 살짝 안 맞아. 그래가지고 데이터 보실 때 이렇게 잘못 보시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크하면서 줄 잘 맞춰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영통구. 영통구 10.87인데 영통구 여기 10.87인데 이 줄이 이제 성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조금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좀 보실 때 체크를 해서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버튼이라 누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간 자료, 시계열 이렇게 보실 때 그냥 나온 값만 띡 이렇게 보시지 말고 과거값이 어땠을까? 막 약간 그러면 언제는 조금 좋았을까? 만약에 2021년 1월부터 작년 한 해는 어땠나? 21년 12월까지 네, 이렇게 봤더니 다 플러스 방향으로 엄청 많이 1년 동안에는 작년 1년은 막 인천 막 연수구 42.77%막 이런 식으로 상승을 1년 동안 또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또 많이 한데 어디야? 오산 47.24%. 이렇게 큰 폭의 작년에는 상승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또 재밌게 약간 데이터 갖고 논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해보시면 좋아요. 너무 무서워 숫자들이 막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시계월 숫자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너무 뭐가 빼곡히 많이 있으면 안 보게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한 줄 한 줄이라도 보려고 하는 건데 얘는 그래도 숫자가 지역 나오고 숫자 나오고 하니까 좀 재미있게 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보시면 좋고, 여기는 하단에 이 지수값인데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2022년 1월을 100으로 봤어. 근데 얘는 주택 종합지수고요. 여기는 아파트 지수고 단독 지수고 매매 지수 이렇게 4개씩 묶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것까지는 안 볼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파트 지수 어차피 KBC 계열로 계속 확인하고 또 이렇게 지수 주택 지수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전세 종합 지수 아파트 단독 연립 이런 게 있구나. 여기에 있다. 월세 자료 이런 것도 있고 이 월간 자료에 되게 자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 임장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그 자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때 다른 사람은 주간시 계열 자료만 갖다가 쓴다면 나는 월간 자료까지 갖다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신빙성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때도 여기에 있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면요. 자, 전세, 매매 다 지수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월세 지수 혼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는 2022년 1월이 100이었으면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 105.4까지 서울 기준으로 월세 지수가 105.4까지 올라왔어요. 얘가 끝까지 올라갈 수만 있나? 얘가 어느 순간에 많이 올라가면 또 전세 지수나 뭐 매매 지수 같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다. 여기 월세 지수도 있고 그리고 PIR 가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나 PIR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거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주택지수에서 이렇게 월간 시계열 자료에서 되게 중요한가 봐. PIR을 이렇게 3개나 넣어놨는데 나는 PIR 단어 자체도 모른다. 그러면 걔부터 먼저 해결하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네, 해결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소득 1년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모았을 때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PIR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6억 원이야. 평균가가 6억 원이야. 근데 나는 연봉이 1년 가계소득이 6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PIR이 10.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PIR 자체의 개념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기 보면 PIR 있고 JPIR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PIR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고 이게 자료가 아마 이 칸이 아마 새로 올라온 칸일 거예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평균 주택 가격 기본으로 이거는 주택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 그냥 평균 소득인 사람이 평균의 집을 살려면 7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된다. 이게 근데 아파트로 바뀌면 더 올라가겠죠. 더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는 서울 가격 평균 거를 모으려면 17년 걸리고 네. 이건 지방까지 다 합쳐져 있는 전국 값이니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고 여기 JPIR은 전세 똑같은 PIR이긴 한데 전세를 또 얻으려면 내 돈 그대로 다 써가지고 전세를 얻으려면 4.6년 서울에 있는 걸 얻으려면 9.5년 정도 걸린다. 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지금 전세는 작년에 비해서 살짝 조금 9.4가 9.5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옛날에 10.2까지도 나왔을 때도 있었네. 이게 만약에 숫자가 커졌어요. 그러면 집값만 비싸져서 문제인 건 아니고 내가 소득이 줄어들면 숫자가 또 커져요. 그죠? 그래서 걔가 연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값만 비싸진다 평생. 그리고 집값이 싸지면 숫자가 낮아지겠죠.
집값이 싸지고 내가 소득이 높아져. 그럼 빠른 속도로 이제 숫자가 낮아질 거고, 네, 그걸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얘는 이제 KB가 뭐 하는데요? KB가 돈 빌려주는데요. 아파트 살 때 돈을 정확하게 빌려주기 위해서 얘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 정확하게 뽑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국 사람들 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 PIR도 또 계산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가구소득이 2분기에 비해서 지금 줄었네요. 5,900만 원이었던 가구소득이 지금 5,700만 원으로 전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금 소득이 좀 줄었어요.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다행히 주택가격도 떨어졌어. 그랬더니 PIR이 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경기도는 소득이 조금 늘었어. 서울에 비해서. 근데 값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PIR이 또 낮아졌고. 인천도 소득이 늘었어. 왜 서울만 소득이 쪼그라든 거죠? 서울 분들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인천은 조금 늘었어요. 그랬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PIR이 10.8이었던 게 9.1, 9.1년만 모으면 인천에서는 집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끝까지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 선도 아파트까지만 할게요. 이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비싼 애들 모아놓은 50개. 그 선도 아파트 지수를 뽑아가지고 여기 데이터허브에 가서 리스트 보실 수 있거든요. 데이터허브는 또 뭐냐? 자, 아까 우리 여기 부동산, KB 부동산에 가시면 그냥 먼저 보이는 화면은 요 화면인데 여기에서 메뉴바를 누르고 여기 데이터 허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엄청 잘해놓은 시각화를 해가지고 잘해놓은 이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KB 통계 부분에서 월간 선도 아파트, 선도 이끌어내는 아파트 리스트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총액으로 50개 뽑았다. KB 선도 아파트 50개도 있고 시세총액 기준으로 50개도 이렇게 있어서 이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또 단지도 대단지야. 비싼데 대단지가 돼버리니까 걔를 한 채 한 채 값을 다 더했더니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시세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헬리오시티는 거기에 있는 단지값 모든 아파트 값을 합쳤더니 15.83조래요. 그러니까 세대수 자체가 깡패잖아요. 완전 8,100세대. 근데 각각 한 채 한 채가 값이 비싸. 그랬더니 이렇게 15.83조. 만이라고 해도 15억 이렇게 진짜 비싸죠. 그리고 또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 얘도 세대수가 6,800세대야. 근데 또 평당가가 6천만 원 정도래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값을 다 더했더니 파크리오는 13.95조. 이래서 여기서 리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선도 아파트 50도 지수를 만들었어. 지수를 만들었더니 지금 100, 올 초에 100이었는데 지금 선도 아파트 가격이 94.5로 10억이었던 게 예를 들면 9억 4천이 지금 된 거예요. 되게 많이 빠졌죠. 선도 아파트. 선도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이 지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엄청 큰 폭으로 9월달 이때까지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올라가다가 9월, 10월, 11월에 확 빠졌어요. 이 수치는 대장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빠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먼저 좋아지면 다른 애들이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같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50 지수도 한 달에 한 번은 챙기자. 자, 그래서 지금 월간 자료를 이렇게 보셨는데 월간 자료를 꼭 월 초에 어차피 월 말에 나오니까 그 다음 달 초에 저 월간 자료 보는 거를 본인 공부 루틴 중에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안 보게 되거든요. 시계열은 살짝 그래도 체계화가 됐어. 매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주말에 체크해서 본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자료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체크해서 본다. 뭐 시계열을 저랑 같이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루틴화 만들었는데 월간 자료는 잘 루틴화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게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지금 자료 3개 중에서 시계열 자료 하나 잠깐 보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2개 자료까지 다 보려면 월간 자료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 혼자서 꼭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체크해놓고 오늘 몇 월 며칠 뭐 매달 뭐 2일 3일은 월간 자료 보는 날 챙겨보는 날. 그래서 선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행사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을 엄청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출판사에다가 수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이제 오늘 메일 보내려고 메일 다 써놨거든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글을 다 썼다는 건 아니야. 책을 다 썼다는 건 아니고 아직 반도 남았지만 그냥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만약에 진행이 되거나 하면 그 와중에 또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이제 편집자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경험을 이제 해보는 일인데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나중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새벽 이 시간에 60명 넘게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네, 사진 좀 찍을게요. 네, 화면 좀 켜주세요. 만약에 캡처해서 사진 화면 나가도 되시는 분들은 네, 화면을 안 켜주면 네, 네, 한번 보면이 너무 흔들렸다. 사진 다시 찍을게요. 많이 좀 켜주고 계시네. 네, 한번 네, 이 뒤에는 얼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화면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캡처 2번만 더 하고요. 네, 네,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